삼성의 시계는 87년 6월 이전입니다. 87년 6월 이전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그리고 노태우로 연결되어지는 군사독재 시절입니다. 87년 6월 항쟁, 7, 8월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었고 사문화되어 있던 근로기준법이 비로소 세상에 빛을 발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에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조를 만든다고 엄청난 탄압에 시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동료를 잃고 머리에는 상투 갓을 쓰고 있는 이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때도 흔치 않았던 시신 탈취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 처참한 인권 탄압입니다. 본인이 유서에 나의 시신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화장해달라,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모, 생부가 다 노조에다 위임한 상태에서 생부의 마음 하나 바뀌었다고 엄청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서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화장하고 나오는 그 앞에 생모가 울부짖고 있는데 그거라도 만지게 해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생모를 공권력이 밀어내고 유골조차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70년, 80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그 이후 지난 지도 벌써 30년인데 아직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삼성에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더 갈 줄 압니까? 세계적 기업이 되어야 될 삼성전자가 자기 안에 있는 삼성전자 물건을 고쳐야 되는 그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노예같이 부리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어떻게 성공한단 말입니까?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세월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도 나갈 수 없습니다. 거의 1000만 가까이 있는 비정규직 문제, 거기다 하청 비정규직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후의 사회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전과 후는 바로 이 문제,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노동할 헌법적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지는 사회로 돼야 됩니다. 경찰에게, 검찰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공권력이 장례방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장에 있었던 라두식 수석 부지회장을 장례방해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이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위영일 지회장, 김선영 영등포센터 분회장 이분들 세 분을 구속했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장례방해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거꾸로로 보여집니다. 장례행위는 생부와 생모 두 분이 합의를 해야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명백하게 생부는 마음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생모가 그렇게 하고 있고 생부는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마구 들어와서 노조원들을 짓밟으면서 시신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경찰 철수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장례방해는 라두식 수석 부지부장이 아니라 거꾸로 적용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염호석 열사와 같이 근무하던 양산센터의 염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 엔지니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제품이 고장났을 때 방문해서 수리하는 엔지니어들이고, 저희들은 단지 삼성의 근로기준법 좀 지켜달라, 생활임금 좀 보장해달라, 노동조합 인정해달라,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도 몰랐고 삼성의 노예처럼 일만 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제발 법 좀 지켜달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을 생활하고 임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작년 7월 14일 노동조합을 만들고 저희들 열심히 삼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동지도 있었고, 노동조합을 지켜달라고 두 분의 열사가 가셨습니다. 염호석 열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양산센터를 이끄는 분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분회원들을 아끼고 걱정하며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사 투쟁 과정에서 열사가 너무나 조합원들 보기 힘들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보기 힘들어서 이 한 몫 바친다고 그렇게 유서에도 남겼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고인의 유서를 받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유족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경찰력이 투입되어서 시신을 탈취하고, 아무도 모르는, 법도 잘 모르는 저희들이지만 이거는 정말 폐륜이라 생각합니다.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찰력이, 공권력이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활동하는 공권력이 그렇게 유족이 신고를 한 뒤 5분, 10분 돼서 그렇게 바로 출동한단 말입니까? 그 많은 3, 400명의 인력이 그렇게 출동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그리고 국회에 계시는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저희 염호석 열사를 비롯한 모든 삼성전자 서비스의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열사의 유언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전자 서비스 고 염호석 열사의 사망 사건 및 이후 시신 설치 등의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활동을 계속해 나갈 텐데요. 오늘 오전에는 금속노조 대의원 대회의실에서 염호석 열사의 어머님과 또 많은 조합원님들과 진상조사를 위해서 직접 면담도 하고 심층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조사된 내용과 향후의 활동 보고, 그리고 삼성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을지로위원회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 등등 중간 보고를 은승위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의 중간 보고는 초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됐고요. 진상조사단이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직접 면접 및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청 간부들을 불러서 직접 면접, 당시는 비공개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지금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오늘 오전 11시 민주노총 4층 회의실에서 생모 및 가족들과 이 지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의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개입 혐의입니다. 이미 상당히 불법적인 개입 혐의는 많이 드러났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양산경찰서 정보과가 삼성 측이 가족을 해유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이 지금 주장을 저희들이 증언을 지금 채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와 이 반윤리적 행위를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는 현재 장례가 끝나지 않은 것이며, 왜냐하면 생모와 이분 조합원 그리고 동료들이, 친구분들이 현재 장지가 어디인지, 유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장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례 절차는 진행 중이며 거기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 특히 경찰의 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이 과정에 개입을 했는가 여부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히 또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아버님께서 5월 17일 약 한 밤, 저녁서부터 밤 올라오실 때까지 이제 전화 통화를 계속 조합원들과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단양 휴게소에서 누가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만나고 오셨고요. 만나고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양 휴게소에서 삼성 측 사람을 만났는데 1억 5천만 원을 줄 것이고, 이것을 받으면 장례 절차 및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말을 들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생부께서 거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위에는 생각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삼성이 부당 노동 행위 이상으로 이번 이 장례 방해에 상당히 개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 조사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부하고 전혀 전화가 안 됩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기타 동영상이라든가 차량 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 등을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신 직접적 이유가 사실 이런 노조 활동에 대한 삼성 측의 부당한 개입, 부당노동 행위였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근까지 일감 안 주고 이런 이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서까지 지금 조사를 세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단 일정하게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중간 보고서의 형태로 별도로 기자님들한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많은 분들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조합원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의 그 노동자들은 삼성이 진정 어린 사과와 고인의 명예 회복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이렇게 핫짱케 짓밟히고 그 죽음 뒤에도 고인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 이런 폐륜의 그 일들이 좀 여기서 빨리 마무리가 지어지고,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도 국회에게도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삼성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삼성에게 촉구를 하고요. 경찰도 호락호락하게 이 문제를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좀 잘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나가서 복도에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